아무래도 집값에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드리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면 분양권에 대한 그 프리미엄들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은 그 단지의 그 가격, 그다음에 매매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가격들도 이런 선도되는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견인을 해 가겠죠. 손바닥 부동산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공회전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 연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은 회기 종료하고 동시에 자동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승현의 손바닥 부동산에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게 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분양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거주 의무라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그 아파트를 분양하게 된다라면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지난 2021년도에 생겼습니다. 인근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분양을 받기 때문에 투기 수요에 대한 그 유입도 막고 또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를 위함입니다. 당시에는 또 집값이 급등을 했었고 또 투자 수요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어 올랐었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당첨되기는 힘든 그런 시장의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해당 규제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그 행사가 좀 제한이 생겼다. 또 그리고 거주에 대한 그 이전 이런 것들도 좀 자율성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기도 했었죠.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전세를 주는 형태로 해서 잔금에 대한 그 대금을 치러 왔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전세를 활용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올해 1월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던 주택 청약 당첨자에게 주어졌던 2에서 5년에 대한 그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패키지 규제였던 전매 제한 완화 같은 경우는 4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현재 그 시행 중입니다. 해당 발표가 난 이후에 분양시장이 한파가 있었는데 한파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둔촌지공을 비롯해서 몇몇 단지에서는 완판까지도 이뤄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정부의 발표만 믿고 움직였던 이들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거죠. 일례로 둔촌주공이 내년 말까지 당장 잔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현재 조합에서는 약 40% 정도가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거주가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우선 계약금은 날리고 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포기한다라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불이익이 여러 가지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당첨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청약 통장에 대한 효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재사용은 금지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 모두 리셋이 되는 겁니다. 만점이 17점인데 이거 채우려고 하면은 무려 15년이 걸리는 아주 고난의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법을 위반하고 전세 주거나 하면은 1,000만 원 벌금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그곳에서 맞춰놓은 그 분양가에 맞춰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퇴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수분양자에게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된다면은 전월세 시장으로 나와줘야 되는 물량들이 거주를 하게 됐다 보니까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입주 물량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간업체죠. R114에서 내놓는 자료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 1,900가구 정도 됩니다. 2000년도 그때 이후로 최저고요. 올해가 32,700가구 정도 됐거든요. 그거 대비했을 때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거래시장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집들을 사고 팔고 해야지 거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연쇄적인 그 이동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가 안 될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분양권 안에서 뭐 실거주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뭐 수요들이 다양하잖아요. 왜냐면은 실거주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또 전세를 활용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더 확장적인 수요에서 조금 더 좁혀진 수요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에 대한 양들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분양권이나 분양시장, 청약시장이 매매시장의 일정한 선행적인 거래시장 또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매매시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과 또 기존 주택 매각과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안 된다면 기존 주택 매각을 통해서 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다주택자가 지금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뭐 역시나 뭐 취득에 대한 그 장벽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는 분양권 시장의 이런 흐름이 매매 시장과도 연관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매매 시장의 또 침체까지도 더 짙어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에 그 실거주 의무가 있기 전에는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본인이 모든 집에 거주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외적으로는 뭐 시장 임대 또는 전월세 시장의 일정 부분 물량적으로는 기여하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주택 가격이 불안정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를 좀 선호를 하고 그 시장에 머무르면서 그 시장을 좀 관찰하고 모니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물량들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실거주를 하냐 못하냐는 전세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냐 아니냐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 있겠죠. 둔촌주공에서 조합해서 추산되는 물량이 한 40%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40% 정도가 전세나 월세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은 충분히 뭐 좀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집값에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드리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면 분양권에 대한 그 프리미엄들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은 그 단지의 그 가격, 그다음에 매매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가격들도 이런 선도되는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견인을 해 가겠죠. 그 지역들의 뭐 가격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양시장과 분양권 거래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또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라는 거는 지역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분양권 시장이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분양 단지들도 해당 단지 외적으로도 봤을 때는 분양가 프리미엄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뭐 투자자들이 뭐 유입이 되겠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도 일정 부분 있지만 어느 가격선 이상 이 도달했을 때는 투자자들과 가수요자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들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투자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결국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폐지가 된다라면은 부동산을 업으로 하고 있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 뭐 이런 것들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좀 빠른 판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약 제도 안에 있는 그런 실거주 의무 그리고 청약이라는 제도를 갖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그래도 실거주가 기반된 분양 시장이어야 되지 않겠냐. 뭐 기회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뭐 투자의 장으로 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일정에 좁혀서 하는 거는 좀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뭐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있죠. 뭐 한 20억짜리 뭐 10몇 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내 집 마련을 안 한 건지 분양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해라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2, 3억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이 이 집 매각하고 차라리 둔촌주공으로 간다든지 1주택자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거주가 돼줘야지 그 무주택자가 자꾸 실거주로 가는 그런 형태로는 계속적으로 찾는다면 좀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